같은 인간으로 대했는지 의심. 자, 이게 지난 3월 말 있었던 사건인데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 동창생을 감금해서 숨지게 한 20대 남성들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자, 백 기자가 당시 사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사건 발생 자체는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걸쳐졌었고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됐던 건 6월부터입니다. 맞아요. 올해 여름에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20대 남성 한 명이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20대 남성인데 몸무게가 34kg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함께 살던 친구 2명이 이 동창생인 피해 남성을 감금하고 때리고 음식도 주지 않고 고문해서 결국에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했던 건데요. 검찰이 어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피해자를 같은 사람으로 대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승 의원님. 네. 이게 저희가 여름에 정말 이 사건을 많이 전해드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끔찍했습니다, 이거. 이게 모르는 사람의 관계면 그럴 수 있다.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동창생들이에요. 그리고 집에까지 왔던 그 피해자를 다시금 붙잡아서 그 오피스텔로 데리고 갔다라는 것이고 방금 백 기자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몸무게가 34kg 정도밖에 안 되는 모습이었고 사실 손에는 결박당한 상처가 존재를 했고 사실 사망했는 순간에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옷을 입지 않는 상태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정말로 그 검사의 마음을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 정말 친구로 정말 인간으로 그 동창생을 대했을까. 이뿐만 아니라 그 영상도 하나 발견됐는데 그 영상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폭행과 또한 어떤 성적 희롱을 할 수 있는 영상물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니 도대체 검찰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 변호사님, 이게 말이죠. 저희가 이제 전해드린 바 있었지만 피해자의 고인의 부모님들이 몇 번이나 경찰에 고소를 했었던 게 그렇죠. 나중에 또 드러났잖아요. 고소도 상해죄로 이미 고소를 했습니다. 동창생 둘이한테 상해를 당하고 있고, 근데 경찰에서는 이것을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제 좀 법이 바뀌어서 경찰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상해 사건은 판단을 내리는데 그 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이 동창생 피고인 둘이가 피해자한테 가서 고소 취소 뭐 이런 걸 적어라라고 해가지고 경찰에 제출을 시킨 겁니다. 협박을 해서. 협박을 한 거죠. 더더군다나 또 문제되는 건 있어요. 실종 신고를 이미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해 10월 달에도 실종을 했다. 어디 멀리 또 나가버렸다. 또 4월 달 가서도 또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실종 신고 된 거하고 이렇게 고소됐다, 취소되는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했다 그러면 실종이고 뭔가 그 피고인들한테 지금 어떤 둘러싸인 모습이거든요. 확인을 했다 그러면 불송치 결정을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장님,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피고인들, 이 동창들, 이 고인을 숨지게 만든 이 피고인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은 고소에 대한 보복은 아니었다. 살인 의도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 씨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안겨드렸고 못 쓸 짓을 해서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안 씨도 어른들한테 얘기를 하지 못했고 또 저도 적극적인 반대를 못하면서 동참하는 잘못 저질렀다. 무조건 잘못했다. 이제 본인은 그냥 도왔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요. 글쎄요. 살인 의도가 없이 이렇게 행동했다면 저는 또 그것도 굉장히 무섭고 소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는 못했지만 2달가량을 그것도 친구를 그럼 무슨 이런 것을 방송에서 굉장히 조금 주저되는 표현이 했는데 그럼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혔던 걸 즐겼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 정도까지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렇다면 그들의 내면에는 어마어마한 광기와 폭력성, 가학성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는 더 무슨 일들 못했겠어요? 그런 심리들 2명 다 가지고 있었는데 둘이 친구인지 한 명이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판단을 잘못해서 도왔는지는 좀 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는 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립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고인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나이였는데 사망 당시 몸무게가 34kg이었습니다. 34kg이라는 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냥 피골이 상접한 상태, 완전 진짜 정말 끔찍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데, 자, 어제 이 피고인 둘이 이런 최후 진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드리면, 제가 사회로 돌아갈 날이 온다면 남에게 헌신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현님, 이 자들은 이미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변호인도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살아갈 날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 아니, 이미 나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지금 와서 많은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1심 판결이 안 나왔지만 혹시 어제 우리 김치찌개 케이스 혹시 기억나시죠? 나이가 어려서 또 초범이라서 반성하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로, 사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법원에서 무기징역 선고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열어두고 있는 듯한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피해자의 사망한 나이도 동창생입니다. 똑같은 20대 청년이고 그 20대 청년도 꿈같이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말할 수 없는 2달 동안에 그러한 참혹한 환경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좀 진지하게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라 피해자의 그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유족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 자식, 내 아들을, 진짜 금쪽 같은 아들을 죽여놓고 그 죽인 자들이 제가 사회에 다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그 유족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자, 저는 진짜 제가 사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야, 정말 도대체 법이 얼마나 물렁하면 아직 그냥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할까?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일단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주된 범죄는 특가법상의 보복 살해, 보복 강금, 공동상해, 공동 강요 한 명을 두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걸 다 하나하나 제명으로 입건을 한 다음에 구형까지 했습니다. 이 나옵니다. 2달 동안 이 폭력을 했던 거는 결국은 피해자한테 전혀 어떤 것들을 할 수 없는 미필적,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무기징역을 지금 구형을 했는데요. 또 이거 말고도 또 이 동선을 알려준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방조죄로 기소가 됐는데 이 사람은 징역 3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 주된 혐의를 했던 2사람한테는 제일 중형인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좀 짧게. 일단 무기징역을 구형은 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과연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 사실 사형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에요. 보복살인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뭘 잘못했다고 형사적으로 나를 신고했다고 보복해서 살해를 한 겁니다. 아주 중한 범죄인데 그럼에도 무기징역을 구형한 거는 우리 현행법상에 실질적으로 사형이 폐지돼 있고, 한 명을 살해했을 때는 사형을 잘 선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구형을 무기징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검찰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법원은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했기 때문에 또 다운을 해가 징역 30년이라든지 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우리 계속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중한 사건이에요. 한 명한테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행동들을, 또 더더군다나 동창생인 같은 20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중하게 처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